뭐 오늘 저 참석하신 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나날이 국내에서는 대졸 취업난이 뭐 계속 커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안정적인 전문직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문직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의료계열 쪽의 전문직을 많이 찾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수능했었고 이제 지난달에 수시 모집을 했었죠. 2022년. 근데 이제 그 결과 특히 이제 수능보다도 수시 모집 결과를 잠깐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의학계열 수시 경쟁률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년부터 이제 그 피트 말고 수능을 통해서도 지금 한국의 약대 어플라이가 가능해졌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대 평균 경쟁률 44.1, 뭐 성대나 동국대는 뭐 이렇게 어떻게 나올 수 있나 할 정도로 600대 1 정도 이상의 수준이 나왔고, 그다음에 의대나 치대, 이제 한의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높아져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의료계열 전문직을 꿈꿨었는데 많이 이제 실망도 하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 많은 학생들이 의료계열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한국 포기하고 해외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학 시장은 많이 냉각이 되고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이나 영국 쪽 그 약대나 의대, 치대 쪽을 지원하거나 알아보고 있는 학생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봤을 때 그 뭐 이제 치대, 약대 그리고 수의대도 있을 것이고 의대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와중에서 이제 그 한국 이외에 일본이나 미국, 영국 다른 국가들을 바라보는 분들이 한국에서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다른 국가를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을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그 경험해 볼 수 있겠지만 한국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의 이제 의료계열 선진국들의 그 라이센스, 약사나 의사, 치과의사 라이센스에 대한 가치는 솔직히 아직도 한국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크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때는 이렇게 지금 한국 이외에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의 이제 그 의치학대 입학부터 졸업까지 나중에 전망까지도 같이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국가가 가장 좋을까 한국 이외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일본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왜 일본을 선택하고 일본이 왜 가장 좋을까 여기 계신 학생들 여러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리드윈 저희 강남스카이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의치학대 입학이 저희한테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재학생 과정, 그다음에 나중에 일본에서 약사나 치과의사 시험도 보셔야 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본에서 라이센스 취득 후에 한국으로 리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러면 또 한국에서 약사, 의사 시험도 봐야겠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입학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학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사실 입학은 첫 단계밖에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재학생 과정이에요. 재학생 과정에서 페일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과정을 잘 거쳐서 졸업하고 면허를 또 취득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겪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입학 준비, 그 다음에 입학해서 재학생 과정까지 그리고 약사, 의사 시험까지 저희 리드윈에서는 여기 계신 학생들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의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설명회는 처음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비해서 일본 아니면 해외 의치학대 중에서 저희는 왜 일본 의치학대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일본 약대 출신들 그 실질적인 그 저희가 보낸 학생분들께서
일본 쪽에 이제 그 약대 재학생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근거 자료를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일본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좋을까? 물론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학생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설명회 홈페이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등록하시는 분들은 입학 보장해드립니다. 합격 보장해드린다. 그게 이제 무조건 합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입학 및 합격을 보장해드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나타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걸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질의응답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좀 늦은 시간이긴 한데 오늘 설명회를 종료한 후에 예를 들면 오신 김에 조금이라도 1대1 상담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저기 받으신 그 노란 봉투 유인물 안에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들으시면서 작성을 간단히 해주시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의 이름보다는 학생의 현재 학력, 그 다음에 현재 컨디션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저희가 곧바로 상담을 해드리는 게 시간도 수가 덜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기 설명이 끝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 시간에서는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약사 의사 어쨌든 대세는 의치학대고 이제 그런 부분 중에서 저희는 왜 일본 의치학대가 가장 좋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 북해도 의료대 치약부 임상 교수님이시고 나가사키 국제대 개건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카케학원 한국지국장님이신 최근태 박사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 가까이가 졸업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어요. 이제 그만두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요인은 이제 이공계열. 그러니까 일본어가 되면 일단 외국이니까 받아준 거예요. 이공계열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 수학은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수학 성적을 가지고 이제 받아준 건데,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공부하는 건 실전이에요. 영어 수학은 사실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공부해오고 중학교 때 공부해오고 해가지고 오랜 기간 공부해와서 그 실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약대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밀려드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죠. 순간순간 뭐 순간에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은 뭔가 우리가 없다라고 해도 뭐 저도 물론 이공계열 약대에 오래 있었지만 우리 계열 교수들이 이제 평생의 일이 뭐냐면 한 요 정도 되는 게 나의 한 40년 인생의 전부입니다. 요 정도 되는 공간에서 강의하는 거 빼놓고는 거의 실험실에서 삽니다. 아침 8시 와서 밤 10시까지 계속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그런 교수들도 일본에는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외국에서 왔다, 특히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아직 한국의 어떤 의학 기술 자체가 뭐 의대 같은 경우는 뭐 좀 많이 올라갔지만 약학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10위권 바뀌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수들 자체가 조금 한국에서 왔어? 그럼 약간 좀 안 좋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벽을 뚫기가 되게 어려워요. 질문하러 가도 다 알아들어 놓고서 뭐라 그랬지? 일본어 발음이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 학생들이 상처를 많이 받죠. 자, 이제 그런 이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좀 결정적인 이유긴 한데 엄마가 없어요. 일본 가면 엄마가 없습니다. 여기들도 엄마가 계셔가지고 너 공부해 뭐해 라고 하는데 일본 가면 엄마가 없으니까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놀다 보면 뭐 환경이 좋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한 70~80% 정도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여기 보시면 많잖아요. 무슨 외국 학원, 어학원 이런 데서도 일본 학생 많이 보냅니다. 보내긴 하는데 뭐 결과가 별로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뭐 그렇게 활발하게 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10년 전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라고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서울대에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남궁 교수가 그 범부처 씨앗개발사업단에서 2010년대 초반에 우리가 1조 1천억 정도를 가지고 이제 돈을 풀어서 이제 제약산업을 융성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돈을 막 풀어서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남궁 교수가 저와 같이 있다가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통 이제 그 전에는 연구비가 보통 1억, 2억 이 정도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연구비가 우리가 5년 과제 했는데 24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까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일본 애들 보낸 거하고 겹쳐진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제 책임감 때문에 또 우리 애들 때문에도 좀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하다가 그냥 연구는 안 하고 이제 학생들을 보내고 관리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6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방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 한 달이 늦어요. 그래서 제가 6월 중순에 이제 우리 종강하고 일본 넘어가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과정 넘겨주고 그다음에 12월 중순 되면은 이제 종강하고 다시 또 넘어가서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일본은 한 달이 다 늦기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가 걔네들은 이제 1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했었어요.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보통은 일본 약대가 1학년, 2학년에 3학년 넘어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다 잘 넘어갔습니다. 이유 없이 잘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지금 졸업해서 이제 약사 면허 따서 일본하고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기틀이 돼서 학교가 이미지가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치과학과를 제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뭐 일본 약대에서 학생들을 뭐 받는 거는 많이 안 받습니다. 외국인이 전체 인원 중에 한 10% 정도만 받을게라고 해가지고 많이 안 받다가 뭐 치과 같은 경우는 전체 성적을 쭉 보면은 상위 30%가 거의 우리 애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미주인에서 하고 또 이제 위탁 교육하면서 저희가 해주고 두 번째 교수들하고 어떤 이런 문제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요. 뭐 결국은 일본의 특성상은 맨 위에 있는 사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사장님하고 또 친해져서 이사장님이 직접 또 명령하셔가지고 무조건 뭐 얘기하는 대로 들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모든 지금 여기 보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이 다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이 저한테 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 학생하고 한국 학생하고 비교해서 차별받는 게 있나 없나 그걸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 공부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인 전담 교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우리 학생은 어땠다. 만약에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일주일째 학생이 학교에 안 오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보세요라고 하면 담당 교수가 직접 집에까지 찾아가요. 깨워가지고 또 오고 자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만들기까지는 정말 뭐 엄청나게 싸우고요. 엄청나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수의대권도 마찬가지고 제가 2017년도, 18년도에는 일본 국회에 또 답변서 제출을 해가지고 거기도 답변서 제출하고 참 좀 시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학교가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4년 정도 딱 됐을 때 치과학대학이 4년 정도 됐을 때 일본 약대 교수들의 어떤 모임이 있어요. 뭐 이제 거기에서 우리 얘기를 어떤 교수가 하기 시작합니다. 유학생을 받았는데 한국 유학생을 받았는데
전체에서 상위 30%는 한국인이야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해서 그 이제 저희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콜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이제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학생에 대한 성적을 먼저 우리한테 보내줘야 된다. 그다음 우리가 학생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졸업할 때까지 관리할 수 있게끔 그걸 용납을 해주세요. 이런 몇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협약서가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기초과학을 공부시키고 일본어를 이제 공부시켜가지고 보내면서 6년간을 저희가 관리하는 체제로 그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설명회 준비하면서 뭘 말씀드릴까라고 하다가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올해는 아니죠. 1년 하고 나중에 한림대에서 이제 연구부장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점이 있어요. 이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제약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누군가 하나 미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죠. 1조 주고 이번에도 뭐 10조 정도 또 편성해가지고 또 나눠준다고 하는데 보통 교수들의 생각은요, 연구비 타면 연구에서 페이퍼 내고 그럼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연구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수증 처리하는 데 너무 정신없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이제 뭐 연구 5개 따면 5개 중에서 뭐 몇 프로 이제 가져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학교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연구를 퍼센테이지로 나눠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월급에서 조금 더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학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도 거의 뭐 대학원생도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뭐 기자재 몇 개 하고 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이제 변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렵구나, 정말 힘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약산업에 대해서 아마 이제 논문 이제 해보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해서 올리면요, 좀 많이 무신당합니다. 니네가 뭔데? 자, 그거는 뭐냐면 세계 50위권 제약사 중에 일본은 9개가 있어요. 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건 뭐 얼마 전 뉴스입니다. 2021년도 5월달 뉴스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매출의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해외로 파는 건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OEM으로 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 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다케다 같은 경우는 72%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뭐 아시아 혁신 제약사 중에서 9곳이 일본이고 한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연구개발비입니다. 삼성전자처럼 쏟아봐야 되는데 쏟아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그 복제약 위주로 가고 있고요. 제약사 수기를 이렇게 쭉 봐도요, 점수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거의 1등부터 5등까지 다 일본이죠. 한국은 11위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제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요, 연구를 많이 하고 거기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하는, 그게 이제 딱 맞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1년 매출이 1조 정도 됩니다. 우리 매출이 1조가 됐을 때 일본 다케다는 연구비로만 5조를 씁니다.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펼쳐져 있으니까 그 격차가 아직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약대를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배우는 건 서울대 약대나 고대 약대나 뭐 저쪽에 있는 뭐 지방대 약대나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그럼 왜 머리 좋은 애들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만들까요? 제가 이제 뭐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뭐 NMR이나 이런 뭐 우리가 이제 장비 하나 쓰려면요, 몇 달 동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가 장비 쓰는 것도 쓰다가 만약 고장나면 또 고장날까봐 또 노심 초사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기업에서, 하나의 미친 기업에서 정말 정신없이 돈을 투자하면서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 한국약대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과정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아마 피트가 내년까지만 있고 그 후에 이제 없어지니까 거기다 이제 1,800명 선에서 약대를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보통 이제 예상 등급 컷이 1.25에서 1.6등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머리 좋은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학부 6년을 마치고 약사 취업을 합니다. 보통 이제 약사 초봉이 지방은 한 400만 원 정도 줍니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350 정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석사 2년을 하죠. 석사 2년을 하고 박사 한 4년 정도를 하고 그리고 제약회사에 취업을 하면 월 한 600 정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피트가 이번에도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피트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대학원생이 없어요. 약대에 대학원생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는 교수님 이제 놀러 가면은 교수님 직접 그 커피 타가지고 그래요. 대학원생 없어요. 그랬더니 다른 학부에서 있지 약대에서 온 대학원생이 없대요. 왜냐하면 피트로 인해서 오는 학생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졸업하면 다 약국 차리려고 하지 남아서 공부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뭐 해도 뭔가에 대응을 하고 활발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고민이 많은 게 제가 이제 계속 연금 계속 이제 붙고 있잖아요. 다 연금 붙고 계시죠. 우리나라 잘 살아야지 우리가 연금도 나이 들어서 이제 탈 텐데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보면은 자신이 안 서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무너지고 나면 우리나라 그 한 40%를 먹여 살리는 이 삼성전자가 무너지고 나면 만약에 대안이 있을까라고 하면 또 좀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부가가치가 높은 대안으로서는 제약산업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또 인재를 키워야 되겠죠. 자, 일반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일본은 이렇게 됩니다. 석사 과정이 빠졌죠. 일본은 약대 6년을 마치고 나면 석사를 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바로 박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주대학교에 이제 거기 계시는 분이 치과과학대학에서 졸업하고 박사를 2년 했어요. 4년인데 원래 4년 채워야 되는데 그냥 2년 하고 오셔가지고 제주대학교 이제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금방 끝난 거죠. 그래서 아마도 기한은 이제 4년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2년만 이제 연구하고 논문하고 그 다음에 가셨는데 일반적인 이제 다른 박사, 일본에서 이제 박사를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 대한 장벽이 의외로 우리보다 좀 어렵게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좀 잘 하니까는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 미래 인재 상은 이렇습니다. 일본 가서 학부 6년을 마쳐요. 그럼 보통 일본에서 면허 따면 한국에서 약사 혹시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조금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사실 2달 공부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한 2점 차이로 하나는 4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근데 2달 공부해서 그 정도 성적이 나올 것 같으면 애들 어떤 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한 반 이상은 안 넘어옵니다. 거기가 이제 생활하기 편하고 뭐 그냥 뭐 워라벨이라고 하나요? 뭐 좀 이제 즐기면서 놀고 하기에 일본이 좀 편하다고 해서 잘 안 넘어옵니다. 이번에도 우리 영인이가 이따가 제대하고 왔는데 한국 약사 시험 보시라고 했더니 그냥 싫대요. 일본에 가서 편하게 사는 게 좋다고. 어차피 이제 받는 급여는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뭐 조금 있다가 다시 한국 시험 본다는 친구들이 또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면 2달 공부해서는 좀 어렵고요. 한 서너 달 공부하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을 정도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를 봐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하면 다 되는 정도. 왜냐하면 미국이나 호주나 거기서 공부했던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의 어떤 약사에 대한 이런 그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 책을 그 전에 베껴서 만들어 놓은 게 거의 답니다. 거기에서 용어가 조금 바뀐 그 정도 하고 뭐 조금 이제 약사 법규나 이런 것들 조금만 외우면 그렇게 보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학부 6년을 마치면 보통은 뭐 한국 약사나 일본 약사는 거의 비슷한데요. 월급을 한 350에서 400 정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사 4년. 자, 보통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학이 거의 사립대입니다. 공립대는 없고요. 근데 사립대였지만 대학 그 교수님들은 거의 다 국립대에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박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사는 뭐 실력보다도 약사만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하고 친하면 뭐 동경대든지 큐슈대든지 교토대든 홋카이도대든 박사과정을 들어가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이제 한 4년 정도, 보통은 코스웍이 한 2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 그 논문 쓰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미국으로 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닥하면서 미국 가서 나머지 과정을 하고 한 박사 한 4년에다가 플러스 한 1년 정도. 그러고 나서 나와 있는 학생들, 한국 학생들은 아직 없습니다. 뭐 박사 했던 친구는 지금 제주대학교에 있는 이제 교원으로 있는 친구가 빼놓고는 아직은 이제 외국 나가 있는 경우는 없는데 보통은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코스는 그렇게 해서 뭐 미국이나 가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은 이제 화이자나 이런 데에 듀크 뭐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평균 연봉이 한 2억에서 시작을 합니다. 2억에서 좀 많이 받으면 4억까지. 자, 그게 일반적인 이제 코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요. 국내 대학을 나왔을 경우는요. 나이가 듭니다. 6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 또 이제 석사 해야 되고 박사 해야 되는 길잖아요. 그때 하고요. 일본 가서 공부하면서 박사를 하는 경우는요. 외국에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어 능력하고 선진약학에 대한 경험 그리고 글로벌 눈높이와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국 나와서 뭔가를 하고 오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제약산업에서는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요 수치는 아직까지 이제 한국에 많이 쫓아오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12위고요. 그 전에는 20위권 밖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쫓아왔는데요.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치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치대는 저희가 하는 데가 홋카이도 의료대학 치대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학교도 물론 있긴 하는데 이제 학생 관리에 대한 게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주로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냥 뭐 치대는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뭐 치대하고 똑같고 한국 치대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는 이제 홋카이도에 있고요. 사립대학 중에서는 치대가 가장 좋은 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유학생을 받은 게 저희밖에 없어요. 그전 경험이 없어가지고 되게 이제 망설이다가 이제 받았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됐냐면 저희 이제 아시는 우리 교수님의 친구 여기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학생들을 보내려고 일본은 약대를 60개 정도가 있거든요. 일본 약대가 지금 반은 돌자라고 해서 30군데를 이제 다 돌면서 명함 돌리고 학생 이제 이렇게 좀 받을 수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 치대도 한 6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다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한 명도 이제 저희를 받아주겠다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사카 와가지고 신오사카역 앞에 이제 워싱턴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17살 호텔인데 거기에 중식당이 있는데 우리 아시는 분이 오사카에서 큰 부동산 회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면은 맨날 밥 사준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또 왔냐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제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뭔 일 있어서 그랬더니 제가 홋카이도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왔는데 우리 학생들 받아준다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내 친구가 이사장인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거기 갔다 왔다고? 네, 이제 거기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저는 이제 한국 와 있고 그 다음 주에 교수님들이 4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순천대학교 구경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사장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일단 얘네 애들 받을게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데가 이 학교입니다.
아주 정말 관리를 잘해줘요. 중간중간에 뭔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만 그렇게 관리해 준 것 같아요. 너무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주로 이제 약대하고 치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의료대학이니까 뭐 이런 과들, 뭐 이제 물리치료나 뭐 영양, 뭐 간호, 뭐 약학, 뭐 치의학 이런 과들이 있고요. 치대 중에서는 가장 뭐 성적도 괜찮고요. 약과급식도 괜찮고 뭐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졸업할 수 있느냐, 그다음 안심하고 졸업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정말 정성껏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일본을 못 넘어갔고요. 이제 아마도 작년에 1학년 학생들은 넘어갔었고 지금 다니고 있고요. 올해 1학년 학생들 아직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제 저희에서 이제 관리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적이 날라오는데 여기는 중간중간에 다 날라옵니다. 중간중간에 연락해서 얘가 이번에 수업을 들었는데 안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요. 이번에는 뭐 결석을 2번 했다, 1번 했다 이런 것도 다 연락을 해주십니다. 그럼 또 연락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또 엄마가 또 왜 결석했니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고 다시 또 들을게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졸업하고 면허 따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근데 여기는 졸업생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경희대, 저희가 보냈던 학생은 아니고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경희대 치대 교수라고 하는데 본인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이제 여기서 강남 여기서 뭐 개업해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인데 그때 보셨죠? 이렇게 2분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학생들이 지금 7명 이렇게 21명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들어갈 때 여기 학비가 비싸잖아요. 1년에 4천만 원씩입니다. 424, 2억 4천이죠. 엄청 비쌉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싼데 왜 여기는 비싸요? 라고 하는데 한국의 치대 교수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연락이 되신 분 한번 연락해 보시면 한국의 치대에서는 아마 의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육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0년째 등록금을 못 올리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뭐 이제 여기 근처에 계신 뭐 치과 병원장님들 얘기 이제 들어보면 대학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기본적인 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대학에서는 뭐 그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결과겠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은 저성저고 다 하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 시간으로 치면은 한국이 한 2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 다른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학생들은 이제 저희가 3학년 학생, 2학년 학생인데 장학금 시험을 가서요. 1등이 아니고 6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서 2억을 받았습니다. 둘 다. 그래서 1년에 한 명씩 2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억 정도 받으니까 1년 학비가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규비는 또 장학금 말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상을 또 많이 주거든요. 여러 가지 장학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2월 달에 보냈던 사진인데 학교에서 이제 상 받고 돈 받았다고 해가지고 2학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온 사진입니다. 네, 여기까지.